예, 안녕하십니까. 산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지금 요즘 그 쿠팡 때문에 쿠팡 관련주로 골판지, 뭐 종이, 물류, 뭐 이런 것들이 막 죄다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쿠팡의 제로가 여러분, 제가 여러분한테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여러분한테 말씀 못 드렸던 게 제가 제로의 길이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쿠팡이 뉴욕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데 그 제로가 언제까지 갈 건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재료가 나올 때까지는 언제라도 한 번 이상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재료가 얼마까지 갈 것인가 이 얘기인데요.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를 가지고 후보군을 고른다면 서울시장 선거 하기 전까지겠죠. 선거 전날까지든 그 전전날이든 그 며칠 전까지가 재료의 길이겠죠. 근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라고 치면은 12월 달까지 가겠죠. 그죠? 그렇다면 그 제로의 길이는 12월 달까지 움직일 수 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관련주들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. 그런데 뭐 윤석열도 있고 그다음에 이낙연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한 번 이상 양봉으로 올라올 가능성은 12월까지 갈 수 있다. 이런 의미겠죠. 그래서 어 그러니까 12월까지 갈 수 있는데 당내 경선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면 12월까지 갈 것이고 당내 경선에까지 간다고 치면 그때까지가 재료겠죠. 예를 들어서 이재명, 이낙연, 뭐 기타 뭐 민주당의 사람들이 후보군이 예를 들어서 5명 있다 치면 그 중에 한두 명은 12월까지, 한 명은 12월까지 갈 것이고, 그 전에 경선까지는 그 5명이 갈 수 있겠죠.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재료의 길이가 정해져 있다. 이렇게 보면 되는데, 그러면 이 쿠팡에 상장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, 여러분? 재료의 길이라고 봐야 되겠죠. 쿠팡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4월에서 6월 정도 될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역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, 여러분? 오늘도 역시 직원들한테 1에서 3등급의 직원들한테 대략 한 200만원씩 정도의 주식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쿠팡 제로는 사실 4월이나 6월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 관련주들을 물류라든지 기타 포장지라든지 이런 골판지라든지 재료를 생각을 해봤다 치면 충분히 오를 가능성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게 제로의 길이었잖아요. 그리고 이제 또 쿠팡이 또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. 난간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난간들이 충분히 올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의결권입니다. 의결권. 그러니까 뭐 특례 상장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주당 한 의결권을 주는 게 보통입니다만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한 주당 29주 정도의 의결권을 준다. 이번에 쿠팡이 상장하면서 그렇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허용을 해주냐 안 해주냐 제재를 하냐 안 하냐도 달려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악재 재료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. 그렇다면 그 어떤 악재가 튀어나오면 재료의 기간 동안에 튀어나오면 눌러진 자리에서는 또 공격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. 또 우리가 마냥 좋다고 4월이나 6월까지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나중에 연속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긴 조정을 보인다든지 또는 악재가 있어서 눌러질 수도 있다. 다만 제로의 길이는 그때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그렇다면 쿠팡 제로는 이 정도로 정리해 놓고요. 그러면 제주주가 지금 올랐던 이유가 뭡니까? 사실은 쿠팡의 제로를 타기도 했습니다만 또 무슨 제로를 탔습니까? 예, 코로나 제로를 탔죠. 코로나가 넘치고 그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이제 9시까지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러다 보니까 배달이 지금 성행을 했잖아요. 그래서 코로나가 올해도 저는 뭐 올해 안에도 장기간 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치면 코로나라는 제로 때문에 골판지가 지금 뜨게 된 거거든요.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 이 골판지 제로 뭐 포장지라든지 영풍제시 이것은 제로를 두 개 만났다고 봐야 되겠죠. 제로 두 개 뭡니까 여러분? 이 쿠팡 제로 하나, 쿠팡은 4월에서 6월 정도겠죠. 그 다음에 코로나는 언제까지입니까? 올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죠. 그렇다 치면 이것은 충분히 어디에선가 잡아서 들고 있을 이유가 있었구나. 그리고 서둘러서 매도를 안 해서도 됐구나. 뭐 또는 고점 매도하고 저점에서 다시 살 수도 있었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포장지에 대해서 쿠팡 제로에 관해서 연기를 지어본다 치면 코로나하고 마찬가지로 코로나 골판지 포장 그 다음에 뭐 쿠팡 예, 코로나하고 쿠팡하고 두 개가 엮였다 생각하면 지금쯤 그래도 들고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.
차트 분석도 중요합니다만 차트 분석 외에도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,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이 매집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방도 한번 보세요. 오늘 점 갔잖아요. 점 갔는데, 그래서 그 제로의 길이를 길게 생각한다 치면 어제도 충분히 매집했겠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, 그러면 우리는 사실 제로의 길이를 생각하고 했다 치면 밑에서 사서 들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로를 보는 관점,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하시더라도 이런 제로 가치의 깊이를 생각하는, 그래서 점수를 1점 더 준다든지 또는 1점을 뺀다든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고, 그런 것들이 조합이 되고 나면 높은 점수를 받은 종목에 우리가 좀 더 투자를 하면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 치면 여러분 대형 포장이든 영풍재지든 이거는 뭐 제가 차트 분석한 게 아니죠. 예, 제로의 가치에 대해서, 제로의 길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는, 그냥 생각을 넓혀주는 그런 용도의 강의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저는 매수 신호 드린 적 없습니다. 매도 신호 드린 적도 없습니다. 그것은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고요. 모든 매매 책임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 많았습니다.